안녕하세요. 지금 이 영상은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음, 지금 이제 2025년인데요. 올해 4월에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이 발표가 됐고, 이제 이런저런 일 처리를 하다가 이제 이 영상은 지금 찍게 됐네요. 어, 이 영상 이후로도 이제 구체적인 영역별로 지문도 분석해드리면서 현행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현행은 2022학년도부터 시행됐던 이제 선택형이라면 이제 2028학년도부터는 달라지고요. 2028학년도는 지금 25년이니까 지금 고1 학생들부터 보게 되는 시험입니다. 아마도 이 영상은 지금 고1 아이들이 이제 고3 올라갈 때쯤 우리는 수능이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이제 그것이 궁금해서 당장 3월 모의고사 때 이 달라진 걸로 시험 문제는 아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볼 때 이 영상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제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달라진 거지 비교해 보는 영상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은 2022 학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잠시만요. 네. 이 학년도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는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2022 학년도라는 말은 2022년에 대학교를 입학할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 뜻이니까 그게 2021년도 11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8학년도 수능이라는 거는 2028학년도에 고1이 되는 고1이 아니라 대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한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행연도는 27년 11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1, 25년도에 고1인 학생들이 그러니까 22년, 그러니까 25년에 고1, 26년에 고2, 27년에 고3, 그 11월에 보는 수능이라는 겁니다. 자, 표로 간단하게 보기도 좋게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현행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현행은 선택 과목, 화작과 언매가 있고 각각 11문제씩이고요. 다음에 문학은 17문제, 독서는 17문제 이런 식으로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이제 달라진 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인 건 아시고 계시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이 2028학년도 수능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25년도에 고1인 친구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학습을 듣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목 명칭들이 달라졌어요.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을 하게 되고 독서와 작문이라는 과목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분리를 좀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문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2 때부터 이렇게 좀 나눠져서 이제 선택하게 되고 수능은 이걸 중심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언어가 이제 기존의 이제 문법이죠. 지금도 이제 언어하고 매체 그래가지고 이 언매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 언어가 문법인데, 그래서 언어가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지금 이제 화작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라고 되지만 이제 2022 개정에서는 화법과 언어 이렇게 묶입니다. 화법과 언어 아마 줄여서 화언 이렇게 보통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독서와 작문입니다. 발음이 독작인데 독작 말고는 만들어질 단어가 없겠죠. 그래서 독작 이렇게 줄여서 말하게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아마 이제 고2부터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이 용어들은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입니다. 이미 45문제 80분이라는 거는 작년에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즉 현행하고 동일한 방식입니다. 라고는 작년에 이미 발표를 했고요. EBS 교육방송 50%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EBS 교육방송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EBS 교육방송으로 진행되는 고3 때 발간이 되는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 이 두 권의 교재에서 50%가 반영이 됩니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현행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그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 화법과 언어가 어떻게 문제가 구성이 되냐 10문제로 구성이 됐어요. 이 10문제는 이제 이 예시 문항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다음 강의들에서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지문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화법이 2세트로 나와 있고 5문항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문제, 2문제 형태로 배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5문항인데 이 중에 이제 한 문항은 이 화법 지문에 연결되어 가지고 문법 문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문법으로 나오는 문항은 이제 내문항이 될 건데, 제가 이제 요거는 아마도 변화가 있지 않게 될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는 시점부터 제가 좀 강의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 수능이 바뀔 때마다 예시 문항이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 문항을 분석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항상 그 예시 문항대로 그대로 그 다음 이제 수능에서 나온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예시 문항을 발표한 이제 평가원의 취지는 화원이니까 화법 안에 문법을 한 문제 정도는 집어넣겠다는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분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화법을 5문제로 그냥 별도로 분리하고 문법을 5문제로 별도로 분리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제 기존은 어쨌건 화법 안에 문법을 한 문제 넣고 그렇게 해서 6문제가 나오고, 다음에 문법이 아예 개별적으로 4문제가 나오는데 지문형 문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문형 문제가 빠진단 말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법 문제가 지문형 문제란 말이에요. 그 지문형 문제를 다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 문법 5문제 체제에서도 원래는 지문형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난이도를 높여가는 과정 속에서 지문이 주어지고 그 지문에 딸려서 2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 한 문제가 보통 3점짜리 문제로 만들어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화원도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게 되지 않을까. 즉 화법은 2세트 5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다음에 문법은 지문형 문제 2문제가 나오면서 5문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별도로 화법과 문법은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어쨌건 지금 일단 발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입니다. 기존 체제에서 그러니까 선택형 가기 전에는 독서가 15문항이었거든요. 이 기존 이 독서 15문항 체제를 사관학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선택형으로 가면서 이제 독서가 17문항으로 됐는데, 지금 이제 독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문이 독서하고 엮이면서 7문항으로 배치됐어요. 2세트, 4문항, 3문항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독서 문항은 13문항입니다. 물론 작문도 수능의 이 지문 구성의 원리상 어쩔 수 없이 독해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독작이라는 형태로 이제 묶인 것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작문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지만 읽기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작문이 독서랑 제가 봤을 때는 이 2세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까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현행은 일단 그렇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작문이 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이라는 3개의 독서 세트가 나오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독서 이론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이제 지현행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독서 이론은 빠지고 자연스럽게 원래인, 그러니까 이 독서 이론도 이제 이 선택 체제에서 들어왔는데 예전에도 독서 이론이 있긴 있었어요. 예전에 독서 이론이 몇 년도였더라? 2012년도에 그때 예시 문항이 나오고 그 해 수능에 한번 딱 이제 독서 이론이 엮인 방식의 문제가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다가 이번에 선택형에서 부활한 거거든요. 독서 이론은. 근데 이 독서 이론은 지문의 어떤 그 출제 원리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로 만들어지기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빠진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이렇게 되고, 문항수는 13문항 3, 6, 4 복합지문은 현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문이, 그러니까 실은 지금 고1이나 고2 학생들도 이 수능 체제하고는 다르게 모의고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르게 모의고사가 화법 작문이 묶여져서 10문제. 그러니까 이거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이 2028학년도 수능 예시 문항에서는 작문이 독서하고 중간에, 그러니까 독서하고 함께 중간에 배치가 돼 있어요. 화법하고 작문으로 같이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구성의 원리상 뭔가
변화가 추후에는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학은 15문항, 지금 이제 고1, 고2들이 보는 모의고사 체제 15문항하고 동일합니다.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전통적으로 내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고, 수필이, 주로 이제 고전시가하고 엮이는데, 항상 고전시가 엮이는 건 아니죠. 현대시라고도 엮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예시문항은 고전시가하고 엮여져 있는 방식으로 수필이 출제가 됐습니다. 문학도 이제 형태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중간중간에 실험을 한 바들이 있어요. 평가원에서. 이것도 아마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문학은 15문제. 그래서 총 45문제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변화는 교육과정의 변화상 화법과 언어로 묶이고 독서와 장문이 있습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화법과 문법이 같이 엮여져 있는 문제 구성이 나온다라는 점. 근데 이것이 그대로 유지될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지문적 문제가 빠졌는데 아마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독서는 현행의 지금 모의고사 고1, 고2 친구들이 보는 모의고사 체제인 인문예술, 사회문학, 과학기술 이렇게 세 지문 형태로 나오고 복합지문 구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장문이 이 독서하고 엮여져서 중간에 배치되어 있다. 그게 2세트 7문항인데 2세트 7문항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이제 두고 볼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문학은 4세트 15문항이고, 그러니까 이제 배치의 방식이나 출제되는 문제 숫자나 이런 것들의 변화는 있지만 이제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요. 다만 고3 때 지금은 문법을 내가 할지 말지를 선택했다면 현재 고1 학생들인 이 2028학년도 수능을 볼 학생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에 대한 부담을 안고 공부를 해야 된다. 고3 수능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강조가 돼서 전체 커리를 아마 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 중요합니다. 이겁니다. 자, 특이사항 제가 강의하면서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따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독서 이론은 빠집니다. 현행에 있는 이 독서 이론은 빠집니다. 그리고 매체도 빠집니다. 이제 선택 과목에서 언어와 매체였는데 매체를 빼버린 겁니다. 사실 매체는 화법이나 작문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매체라고 특수하게 문제를 따로 좀 더 좀 깊이 냈다면 이제 매체가 빠지고 아마도 이 작문이나 화법 속에 현재 우리는 SNS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포함시켜서 이 문제는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 이론과 매체는 2022 교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음, 언어 문법 지문형 문제가 빠졌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이 지속될지는 두고 볼 문제다 이거고요. 화작 지문과 연계 한 문항이 구성됐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독서는 독서 복합 지문 구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문 지문에서 현재는 가하고 나 그래가지고 복합 지문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6문제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예시 문항에서는 사회 문화가 복합 지문으로 구성됐어요. 물론 기존의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들에서는 복합 지문을 사회 문화도 내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인문 지문만 계속 지금 이 선택 과목 체제에서는 계속 복합 지문으로 구성됐었는데 이 지금 예시 문항에서는 이렇게 복합 지문을 사회로 냈다라는 건 인문 예술 지문만 그렇게 낸다 그런 의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화도 충분히 과학 기술도 충분히 복합 지문으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이렇게 평가원의 어떤 태도를 보여준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세트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대신 문제 숫자가 13문항이다 보니까 3문항, 6문항, 4문항 이런 형태로 된 거다입니다. 자, 제일 특이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도 제가 이제 문학 지문을 분석을 이제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문학 이론이라는 게 재등장했어요. 독서 이론에서 독서론, 그러니까 문학 이론이니까 문학론 이럴 건데 문학 이론이라는 게 재등장했어요. 이거는 이제 예시 문항을 구체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등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문학 이론이 여기다 일부러 메모를 해놨습니다. 2016년 11월 달에 시행이 될 때
그러니까 2010년 11월 수능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문학 이론이. 그러니까 원래는 보기로 주어지는 이론을 지문으로 구성을 했고, 처음에는 그래서 가지문 이렇게 구성될 때 그 지문이 뭐 한 문단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난이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점점 길어졌어요. 그래서 2017년 11월 수능까지 이렇게 나왔다가 그 2018년도부터는 또 안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 문학 이론을 집어넣는다라는 게 이 독서 이론을 문제로 구성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난이도를 높이려다 보니 이 문학 이론이 좀 길어졌고요. 그러니까 그걸 매번 출제로 연결하는 게 출제자 입장에서는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예시 문학에는 문학 이론이 재등장했습니다만 역시 이 문학 이론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어쨌건 문학 이론이 등장했고 그와 관련된 문제 구성이 됐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고, 예시문학 분석에서 이게 어떻게 접근이 되는 문제풀이로 이어지는지는 따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담한 문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휘와 관련된 문제는 독서 쪽에서만 나오고 있거든요. 두 문제로. 그러니까 문맥적 의미로 맞는 걸 고르시오,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뭐 바꿀 수 있는 단어로 맞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독서에서만 나오고, 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나왔던 한자성어랄지 이런 속담이랄지 혹은 관용표현이랄지 이런 것들은 빠졌었는데, 이 예시문학의 속담문화를 구성했다는 이야기는 속담, 관용어, 한자성어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한자성어가 무조건 한 문제 나왔었는데 그 방식을 다시 평가원에서 이제 이 문학 쪽에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여전히 한자성어는 암기를 시키고 있어요. 단순히 문제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이 한자성어를 알고 있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독해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한자성어는 저희들이 암기를 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어휘 능력 측면에서 이 속담이나 관용어, 한자성어는 익히시면 좋겠다, 그 당부도 드립니다. 그래서 자 2028학년도 2027년 11월에 시행될 수능 예시문항이 발표된 것에 대한 이제 분석을 제가 좀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지문을 분석하면서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